저 들어왔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자, 이 영상이 지금 진짜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번 주가 개강주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엄청 늦었어요. 원래요, 제가 화요일 저녁에 항상 올리는 건데요. 자, 그리고 형태가 살짝 달라졌어요. 3월달이니까 3월 4월 기본 강의, 그리고 3월 4월 기본 강의에도 뭔가 빵꾸를 기본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4월 달까지는 어떻게든지 강의를 듣고 뭔가 암기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3월 달부터 이제 기출 특강 뭐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기출을 조금이라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제가 주제별로 기출 한 2개씩을 이제 포함시켜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름도 뭘로 바꿔져 있어요? 자율학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주제는 부동산 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학이 나오면 항상 학문적 성격 암기 좀 하셔야죠. 자, 학문적 성격을 암기하는 코드는 우리가 경규, 시각, 경규, 경험, 규범, 그 다음에 사용종입니다. 자, 사는 사회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종합과학이고, 자, 그런데 이 경규씨가 사용하는 종입니다. 이거보다는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항상 오답으로 잘 나오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셔야죠. 오답으로. 자, 우리 사회과학의 반대말 뭡니까? 사회과학의 반대말 자연과학은 안 됩니다. 자연과학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응용과학의 반대말이 순수과학 아니되옵니다. 그래서 순자씨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암기를 했죠. 자, 그러면 기출지문 한번 볼게요. 아이고, 좀 잘리네. 자, 첫 번째 기출지문은 부동산 학이란, 자, 이것도 이제 요령을 좀 터득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학이란 이렇게 시작하면 당연히 정의를 묻고 있죠. 그럼 반드시 뒤를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요걸 확인하는 게 논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순수과학,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라는 요 오답만 안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정확히는 종합응용과학입니다. 또 부동산 학이란 정의가 나왔어요. 그럼 뒤를 봐야죠. 최소한 순수과학, 그 다음에 자연과학, 순자씨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응용과학입니다. 자, 3번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사회현상과 사회활동, 사회현상과 사회활동을 연구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사회과학이라고 해줘야죠. 사회과학. 근데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 이렇게 구분하면 당연히 응용과학이겠죠. 그래서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자,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에 응용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응용과학이에요. 응용과학. 그런데 여기는 구체적인, 여기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시험에 구체적인 학문이냐, 추상적인 학문이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항상 우리 부동산학은 활동에 응용하기 위해서 만든 구체적인 학문이에요. 자, 추상적인 학문은 항상 순수하게 연구만 하는 순수과학이 추상적인 학문이고, 그래서 추상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나오면 X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 우리가 강의할 때는 거의 강조하지 않죠.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그런데 딱 2가지만 기억하잔 말이에요. 2가지만. 여기는 3글자 종합식 접근 방법, 종합식 접근 방법이고, 여기는 의사결정 접근 방법 이렇게 나눠지. 자, 그런데 굳이 2문자 따서 암기할 필요는 없고, 자, 종합식 접근 방법이란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건데, 부동산학의 체계화, 이게 키워드죠. 부동산학의 체계화에 기여했다. 그 다음에 종합학문적 성격에 부합한다. 종합, 체계화 이런 게 나오면 종합식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여기는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에요. 의사결정. 우리 부동산 활동은 모두 의사결정이죠.
부동산 활동은 모두 의사결정이에요. 근데 포인트가 요 의사죠. 요 의사. 요 의사가 안중근 의사냐 윤봉길 의사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항상 학자들은 활동의 의사를 결정할 때에는 항상 인간을 뭐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합리적 존재라고 가정한다. 이게 포인트죠. 자, 그래서 기출지문을 보면 종합과학이라는 부동산학의 성격에 부합하고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체계화시켰다. 그러면 여기는 종합식 접근 방법 이렇게 가야죠. 종합식 접근 방법. 그 다음에 2번을 봤더니 인간을 자기에게 극대화를 위해 행동하는 합리적 존재로 가정한다. 자,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가정한다. 그럼 뭐 하려고? 의사를 결정하려고 하는 거죠. 의사를 결정하려고. 그래서 항상 우리 일장 총론에서 인간은 합리적 존재입니다. 이걸 가정하는 뭔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의사 결정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 부동산 활동. 부동산 활동에서 자주 나오는 게 요 한국 표준산업 분류 그리고 부동산업. 얘는 작년 31회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도가 살짝 떨어지지만 버릴 수는 없어요. 버릴 수는. 그래서 항상 제가 뭘 강조했나요? 요 관리에 대한 걸 정확히, 아니 관리란다. 서비스업에 대해서만 정확히 좀 이해해달라고 그랬어요. 혹시 모르니까 서비스업에 대해서. 그럼 시작을 해보자고요. 항상 부동산 산업은 누군가가 부동산을 만들죠. 누군가 부동산을 만들면 이 만들어진 부동산으로부터 이제 산업이 파생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연상. 누군가 나한테 부동산을 주면 아이고 임대사업 할란다. 이게 임대업이죠. 임대업. 야, 임대사업 귀찮아. 그냥 팔아버려. 그러면 공급업이죠. 공급업. 정확히 개발 및 공급업. 다시 부동산을 어디다가 활용할까요? 임대사업. 임대사업을 합니다. 임대업. 팔아먹습니다. 개발 및 공급업. 그리고 부동산으로부터 각종 서비스업이 등장하죠. 서비스업을 암기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자, 야구장에 갔더니 관중이 많어 적어. 관중 자가. 관중 자가. 그래서 관리의 관. 관중할 때 중이 중개. 자문 감정 평가업. 그러니까 관리, 중개, 자문, 감정 평가업. 관중 자가.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봤더니 중개업이라고 안 되어 있고 중개업이라고 안 되어 있고 중개 및 대리업, 중개 및 대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중개사 사장님들은 대리를 할 수 있죠. 쌍방 대리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리를 할 수 있고 또 대리와 관련해서 경매, 공매 이때 뭐 신청 대리라든지 이런 대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중개 및 대리업. 그 다음에 자문업은 주의. 자, 자문은 전문가의 조언인데 전문가의 조언이 결혼 자문, 이혼 자문 이런 게 부동산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업이 되는 자문은 부동산 투자 자문, 부동산 투자 자문, 부동산 투자 자문, 그리고 감정평가. 그리고 부동산 관리업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연상을 해줘야 된다. 내가 가장 빈번하게 보는 관리는 아파트 관리죠. 아파트 관리. 이게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거죠. 아파트 관리.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자, 아파트가 아니라 또 주변에 보면 상가, 오피스텔 이런 것도 관리하죠. 이런 것들 우리는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이렇게 하는 거죠. 주거용 부동산 관리,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그리고 우리 임대업과 공급업은 항상 포인트가 건물이 중심이에요. 건물이 중심이고 건물 이외의 것들을 기타 부동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유를 아셔야 된다 있어. 임대업이 아주 이해하기가 쉽죠. 우리가 임대를 하게 되면
흔하게 우리가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로 나누잖아요. 토지와 건물. 그럼 임대에서 항상 핵심은 요 건물이 핵심이겠죠. 건물이 토지가 아니라. 그래서 건물 중심으로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 그리고 토지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기타 부동산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를 할 때는 우리 아파트로 치면 아파트 토지 누가 따로 관리하고 아파트 건물 누가 따로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물과 토지로 나누지 않고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는 항상 주거용, 비주거용으로 나누죠. 그래서 암기 코드가 뭐였어요? 부동산 관리업은 두 가지로 나눈다. 부동산 관리업은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관리에서 2종 세트로 나눈다는 거죠. 관리에서 관중자가 관리 두 가지로 나누면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그러면 제대로 암기하고 있는지 여기 OX를 한번 보자고요. 이런 게 있는지. 자, 주거용 부동산 임대요. 이 X예요. X. 바로 1번부터 애매모하잖아요. 항상 관리만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 이렇게 나누고 나머지는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기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게 넣어놨어요. 여기는 건물이라고 줘야죠. 주거용 건물 임대니까. 자, 그리고 밑에 봤더니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 이건 맞았네요.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 관리,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맞았고, 그 다음에 중개 자문 틀렸잖아요. 항상 자문 중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문만 부동산 산업이 되죠. 결혼 자문, 이혼 자문 아니라고요. X. 그리고 부동산 감정 평가 너는 맞았구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말고 여기에 기출을 제가 2개를 넣어놨어요. 한번 보자고요. 자, 요령이 중요해요. 자, 제가 이 기출 문제 등을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면 무조건 스탑을 눌러. 스탑. 뭐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은 영상을 탁 탭하면 스탑 딱 된단 말이에요. 스탑. 그리고 스탑이 되면 얼른 빨리 문제를 봐야죠. 그래서 제가 항상 문제가 보이면 스탑 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자, 스탑. 자, 문제 풀어보셨죠? 짧은지 사이지 마. 그럼 이제 저는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15회가 아주 대놓고 학문적 성격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학문적 성격의 키워드를 가져야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학은 정이잖아요. 그럼 요 가운데는 볼 필요 없는 거죠. 뒤쪽을 봐야지. 종합, 응용, 사회과학 뭐만 안 들어가면 돼요. 순자씨만 안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이거 왜 넘어갔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부동산학이란 이렇게 그랬더니 밑에 학문적 성격이 보이잖아요. 종합, 응용과학 됐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고 했고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입니다. 이것도 역시 순수과학, 자연과학 아니니까 맞았다 하고, 그 다음에 5번을 보세요. 5번. 부동산학은 순수과학과는 달리 복잡한 현실적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입니다.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4번 네가 틀렸구나 이런 거죠. 자, 4번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하고는 솔직히 관련이 없어요. 지금 효율성이냐 형평성이냐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니까. 그럼 잘 보셔. 효율성이란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결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은 노력으로 결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게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이 효율성은 항상 누가 중시합니까? 민간이 중시하죠. 민간. 그런데 민간이 효율성만을 따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뒤처지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뒤처지는 사람이. 그런 것들은 누가? 그렇죠. 정부가 형평성의 입장에서 그들을 아우르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민간 부분에 한정하여 본다. 그럼 무조건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죠.
형평성을 중시한다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30일에겐 작년 기출이에요. 올해 기출된 논점 제가 반드시 표시할 거예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몇 가지 관중자가 스탑해야 되는데 넘어가 버렸네. 그리고 이거 정답도 체크되어 있네. 일단 관중자가니까 찾아요. 중이 어딨니? 자, 감정평가문 없는데 아이고 관리업이 여기 하나 더 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빠져야죠.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부동산 감정평가업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자, 부동산 개념까지 보고 한 30분 이내로 짤 겁니다. 한번 보자고. 여기는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항상 부동산 개념은 부동산이 무엇입니까인데 시작이 이걸로 시작하잖아요. 복합개념. 개념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다. 그래서 학자들은 항상 나누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물리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 물리적 개념을 기술적 개념이라고도 하죠. 기술적 개념이라고도. 다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으로. 자, 물리적, 그 다음에 기술적, 물리적 또는 기술적 개념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두 문자 따서 그냥 암기해버리자. 이렇게 넘겼죠. 그래서 꽁치, 환자. 그래서 공간, 위치, 환경, 자연. 꽁치, 환자. 그리고 꽁치 나왔으니까 어디? 물 속에 있어야죠. 꽁치는. 물리적 개념. 그 다음에 자, 법률적 개념. 법률적 개념은 우리가 키워드를 하나 암기했죠. 흐름이. 자, 법하면 민법. 그래서 학자들은 민법의 개념을 가장 좁은 의미의 개념이라고 부르고, 부동산 활동의 밥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부동산의 개념을 넓히려고 하죠. 그래서 민법을 협의라고 부르고, 여기다가 준 부동산을 플러스해서 개념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줄이죠. 요게. 자, 그래서 항상 법률적 개념 하면 항상 민법의 개념을 협의의 개념이라고 부르고, 학자들은 민법의 개념을 확대시키려고 하죠. 그게 광의 개념. 지금까지는 민법에다가 뭘 플러스했어요? 준부동산 이렇게. 그럼 필수 기출지문 한번 보자고요. 여기 잘 보셔.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이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모의고사에서는 굉장히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이라고 나왔고, 여기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와 건물. 그럼 이런 게 요령이에요. 부동산의 복합 개념은 개념을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요 표현이 나오면 복합 개념이란 말이에요. 복합 개념. 그런데 2번은 토지와 건물. 모든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토지와 건물. 그리고 이것들을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복합 부동산이라고 부르죠. 복합 부동산. 토지와 건물 두 가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합 부동산. 그래서 2번을 읽어보면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뤄집니다. 함께 사용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걸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나오면 복합 개념이구만. 복합 개념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토지, 건물 나오면 토지와 건물이야? 복합 부동산이네.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에 뭐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에 복합 개념이라고 써져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자, 그런데 시험에 또 이렇게도 나왔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 맞잖아. 아니야. 복합 개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 이게 복합 개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토지와 건물 나오면 복합부동산. 그 다음에 토지와 정착물, 민법상의 토지와 정착물은 협의부동산. 협의부동산. 그 다음에 4번 협의, 광의, 준부동산. 전부 다 어디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파악한 개념입니다. 법률적 측면. 자, 정착물 주소부터 빨리 말해봐요. 정착물 주소. 야, 무슨 주소가 있어? 항상 논점에는 주소가 있단 말이에요. 주소. 즉, 부동산의 개념이고, 복합 개념 중에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복합 개념 중에 법률적 개념이고, 정착물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협의의 개념이고, 또는 협의의 부동산, 협의의 개념,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주소가 설정되죠. 자, 항상 정착물 중에서는 구분이죠. 종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 자, 대부분의 정착물은 토지를 위해 존재하죠. 토지를. 그래서 토지에 종속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어떤 놈들은 토지와 독립되기도 하더라. 이게 독립 정착물이죠. 그럼 독립 정착물 우리가 딱 아는 거 하나 있죠. 항상 가운데다가 딱 건물. 이건 누가 물어도 독립정착물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연상하는 게 건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무 두 그루, 뭡니까? 나무 두 그루, 임목, 수목, 그리고 이쪽에는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농작물이죠. 농작물. 어이구, 빵꾸가 다 2개밖에 없네요.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건물, 시골에 내려간다. 그럼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오른쪽에 나무 두 그루, 임목, 수목, 왼쪽에 농작물.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효용에 손실이 없이 부착된 물건. 이건 원점이 뭡니까? 자, 이게 정착물과 동산의 구별 기준이죠. 건물의 벽에다가 수도꼭지를 붙였을 때 이 수도꼭지가 동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건물의 일부가 되느냐, 이 문제죠. 그런데 제거할 때 건물에 어떤 손실이 없어요. 그러면 대충 붙여져 있는 거죠. 대충. 그럼 건물의 일부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동산으로 취급된다. 이렇게 가야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거니까 당연히 집주인인 임대인이 부착한 물건. 이렇게 가야죠. 임대인이 부착한 물건. 임대인. 자, 그 다음에 준부동산의 핵심은 부동산이 아닌 애죠. 동산이나 권리예요. 동산이나 권리인데 마치 뭐처럼 취급하더라. 부동산처럼 취급됩니다. 그래서 줄이면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동산과 권리. 근데 뭐 하려고 동산과 권리를 부동산처럼 취급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부동산처럼 담보로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따라서 저당권들을 기록할 공시수단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게 바로 등기, 협의의 부동산과 같이 공시수단, 4글자니까 공시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돼야죠. 그럼 기출 한번 볼까요? 스탑. 제대로 했어요. 스탑. 얼른 풀어봐요. 풀어보셨죠? 그럼 들어가 볼게요. 복합 개념입니다. 부동산을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이 복합된 개념입니다. 그냥 맞았어요. 자, 민법이라고 되어 있고 토지 정착물을 말한다. 됐고, 기술적 개념, 물리적 기술적 개념. 그럼 꽁치 환자잖아요. 꽁치 환자. 보는 순간 꽁치 환자. 얘는 X잖아요. 생산 요소와 자산은 다 경제적 측면의 개념이죠. 자,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수단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의 준에서 지급되는 동산. 자, 동산 등에, 이 등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동산 등이니까 동산 권리겠죠. 동산 또는 권리.
자,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이 더 읽으면 지는 거라고. 토지와 건물이 더 읽으면 지는 거라고요. 토지와 건물이 더 읽으면 지는 거라고요. 왜? 토지와 건물이 나오면 뒤에 복합 개념이냐, 복합 부동산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야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합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옳은 지문이죠. 정답 3번. 아유, 25회. 그렇게 오래된 기출 아닙니다. 자, 토지와 독립된 거. 그러면 독립정착물 찾으라는 거죠. 자, 건물 있고, 나무 두 그루, 인목, 수목 있고, 농작물, 너구나. 국어, 이렇게 가야죠. 국어. 자, 우리 토지의 분류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볼게요.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이따 뵙겠습니다.